검찰이 구속 기소로 방향을 잡은 배경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법조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.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느냐 석방하느냐 생각보다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었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검사장 회의부터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이 나오기까지 9시간이나 걸렸습니다. 결국 구속 기소든 석방이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이 찝찝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우 기자가 얘기하는 그 찝찝한 이유, 이번에는 구속 기소로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? 이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기는커녕 시도조차 한번 못 해보고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.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검찰에 넘긴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. 이 비상계엄 선포, 여기에 내란 수사, 또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큰 사건을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석방을 해서라도 수사를 좀 더 하고 재판에 넘기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이것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이 선택지도 사실 쉽지 않은 게요. 이게 석방한다고 해서 보안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? 이런 장담을 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대면 조사를 하려면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전적으로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지에 달리게 됩니다. 그런데 윤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가 않습니다. 오히려 윤 대통령 측이 검찰도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서 거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사령관들, 경찰 고위직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모두 구속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불구속 기소를 한다? 이거는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. 결국 검찰의 선택은 구속 기소였습니다. 이쪽이 위험 부담이 좀 적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어느 쪽이든 잃을 게 있지만 결국 구속 기소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잃을 게 더 적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. 이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장관과 여러 사령관 등을 조사하면서 이 계엄 선포부터 국회 장악 시도까지 윤 대통령이 내린 여러 지시를 상당히 자세하게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. 이미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해서 그래도 재판에서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데 충분히 자신 있다 이런 결정을 아무래도 내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검찰은 오늘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도 법원 결정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냈어요. 네, 맞습니다. 검찰은 이 구속 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법원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. 이 검찰 특수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구속 기소 공지에서 법원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최소한의 보안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여기에다가 대검찰청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서요. 이 검사장 회의의 참석자들은 보안 수사 등 직무 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등 형사차법 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모두가 같이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.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 앞으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. 재판 진행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요, 이 피고인이죠.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차적으로 6개월,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서 최종적으로 1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. 이 때문에 먼저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재판처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 헌재 탄핵 심판이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 만큼 이를 피해서 재판 기일은 월수금 중에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. 이렇게 되면 최대 윤 대통령은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 모두 법원이나 헌재로 출석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재판이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법원 재판이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요, 이 재판이 시작되면요,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가 됩니다. 여기에 여러 증인들의 진술들도 함께 법정에서 공개가 되죠. 이 탄핵 심판에서 물론 채택한 증인들도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증인들 혹은 같은 증인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또 새로운 증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탄핵 심판에서 또 증거로 추가로 채택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탄핵 심판에서도 유불리를 가르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우종환 기자였습니다.